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매우 화가 나고 실망 수준을 넘어서 한마디로 무책임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실질적인 현안 문제를 갖다가 피해가고 허허 웃고 팬 미팅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저따위 식의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한 청와대 참모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참 나쁜 놈들이다, 이런 평가를 한마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무슨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홍보를 한 팬미팅 무슨 일회성 쇼였다, 또 시간 낭비고 전파 낭비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방향, 또 국정 현안에 대한 현실 인식, 이런 것을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보여준 그런 상당히 심각한 그런 국민과 대화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 형식 면에서는 그게 뭡니까? 예? 막판에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 다 보셨죠? 한 300명이 무슨 어린 아이들 경계방송하더니 저요 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식의 그 형식이 뭡니까? 그 질문이 막 너나 없이, 최소한 무슨 이슈별로, 딱 아이템별로 해가지고 경제 분야, 그 다음에 외교 분야, 그 다음에 안보 분야, 많으면 외교 안보 분야, 그 다음에 경제 분야는 좀 쪼개가지고 실물 경제, 그 다음에 무슨 현안의 문제, 노동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 문제 이렇게 쪼개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교육 정책이라든지, 최소한의 이런 구분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을 갖다가 최소한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각본 없다고 그래도, 질문 내용은 뻔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바쁜 현직 대통령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하고 얼마나 엉뚱한 질문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참모들 참 한심한, 저런 식의 저따위 식의 중구난방에 그런 걸 갖다가 국민과 대화라고 포장해가지고 무슨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연출하려고 아니 어떤 질문은 그 국민 한 분이 한 4분 5분을 질문하더만요. 참 황당해가지고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정말 제 목소리가 처음부터 톤이 올라가는데요. 그 형식 면에서도 완전히 국민을 갖다가 깔아 뭉개는 그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왜 기자회견을 안 합니까? 기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어버버한 대통령의 답변에 의한 재차 재질문, 보충 질문, 이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단적인 예로 말이에요. 검찰개혁에서 대통령이 나 저렇게 얘기하고 무슨 야당 탄압을 한다고 어쩌고 한참 얘기하면 기자 같았으면요, 그러시면 왜 특별감찰관은 임명 안 하십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재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말이에요. 자화자찬이나 하고 남북 평화가 어찌고 정착됐다고요? 무슨 전쟁 위험을 제거했다고요? 전쟁 위험이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형식 면에서 너무나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그런 국민과의 대화, 기자회견 간다면 타운홀 방식인가 그런 것에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설프고 뒤죽박죽 중구난방했다, 형식상에 있어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은 어제 그 대통령의 답변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국가의 현안으로 놓여있는 아주 긴급한 현안들이 그렇게 대통령 눈에는 안 보입니까? 청와대 참모들 눈에는 안 보입니까? 알고도 뭉개는 거죠. 알고도 피해가려고. 그래서 제가 모두의 비겁한 해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1월 22일이면은 끝나는 지소미아 문제, 한일 간의 지소미아 문제, 이것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만 해도요, 경제연합에도 자, 주 52시간 실시 문제, 이게 지금 중소기업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남북 문제 얘기할까요? 북한 그 기순 의사를 밝힌 그 국민 2명 강제 추방한 거, 그런 거에도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남북 문제? 지금 김정은이가 금강산 문제, 금강산 철거하러 가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 우리가 리모델링 하게 돼 있다고 이런 식의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추방 문제도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군 라인에 관계없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지금 결정한 걸로 지금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 답변해야 되고, 금강산 문제도 답변해야 되고. 남북 문제요? 지금 남북 문제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사실 못 느끼고 계실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 북한의 김명길 대사가 북미 대화에 관해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한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은요, 이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예 빠져라, 관계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미국하고는 아예 평화협정 하겠다는 거예요.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이 한참 진행되고 나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수십 기의 핵무기,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해서 하나씩 없애는 그런 방안을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몇 년 뒤의 얘기예요. 김명일 대사가 얘기한 거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어저께 그 국민과 대화 시간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속인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현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방점을 두고 싶어요. 모를 리가 없죠. 수시로 보고받고, 더더구나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 갖고 있는 남북 문제 아닙니까? 남북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 위험이 제거됐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핵무기는 아예 인정을 하고 체제 보장을 위한 평화협정에 나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보이기 전에는, 그래서 미국에 요구하는 새로운 발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지금 탄핵에 거론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트럼프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갑과 을이 완전히 미국하고 북한 관계 속에서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핵무기 갖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ICBM 발사하면서 트럼프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한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리고 핵무기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얘기 믿지도 말고, 우리 모임에 부르지도 말고, 트럼프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합시다. 근데 그 얘기는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협정에 관한 얘기합시다. 우리 체제 보장에 대한 당신들의 타임 스케줄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얘기 하겠다. 이미 2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한테 2년 동안 완전히 속은 겁니다.
이런 정말 심각한 아주 현안입니다.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북한의 김명길 대사가 엊그저께 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 내용은 이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아예 평화협정으로 해서 바로 가자. 근데 이 두 가지 사항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군 감축과 미군 철수 문제예요. 북한 놈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체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자산 전부 다가, 전략자산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오키나와 기지는 물론이고 괌 기지에 있는 것까지도 다 더 뒤로 빼내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 전략자산 그렇게 하고, 핵무기, 그 다음에 B1, B2 핵 전략자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완전히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나서, 그러고 나서, 주한미군. 훈련 문제는 이제, 훈련을 축소하고, 중지하고, 이것은요, 북한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훈련을 아예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해서 한미 동맹을 깨라 이거예요. 동맹과 군사협력 체제가 다른 것은, 동맹은 바로 기본적으로 군사 문제하고 직결돼서 군인이 주둔할 수 있는 게 바로 안보 동맹입니다. 동맹. 군사협력 체제하고 그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는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 간의 수교를 통해서 완전히 하고 나면, 수교되고 난 다음에, 수교 협상까지 끝난 다음에 북한 놈들이 핵 군축으로 가겠다는 이런 상황인데, 어저께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아주 낙관적으로 북미 간에 곧 금년 안에 무슨 성과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이건요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 수준을 넘어서 이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현안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면 이건 더 큰 문제고요. 알고도 그랬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 피하고 100분을 뛰어넘으면 117분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럼 120분이면 그건 2시간 아닙니까? 2시간. 첫째 질문 나올 때까지 제가 시간 보니까 한 15분이 됐던 15분 걸렸어. 그거 보면 솔직히 좀 격한 용어로 얘기하면은 생쇼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공식적인 그 행사, 국가대화 이런 행사를 제가 그렇게 막 격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보기에 너무 분통 터지고 화나는 겁니다. 남북 문제, 지금 계속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북한 핵 보유국의 문제, 핵 보유의 문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하는 남북 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군은 갖다가 거의 해이 상태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악화 문제, 한미 동맹의 문제,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어떤 그 전략적 외교 블록 형성에 있어서 우리의 중국 눈치 보기의 외교 정책, 아니 친북의 외교 정책, 그리고 국내 경제로 물어보면 산더미가 질이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주 52시간 문제, 그 다음에 최저임금 대폭 상승의 문제,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을 포함한 실업률의 문제,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경기 문제, 성장률의 문제, 이런 경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대통령이 세상에 그런 문제는 일절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기껏 해야 어저께 평가한다고 그러면 마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하는데, 언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란 말은 제가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애둘러서 얘기하더만요. 국민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과 하나 받았다면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말 무책임하고 답답한 국민과 대하시게 된다. 차라리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건 구하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이제 단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저는 정말 그거 생각하면 아니 제1야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국정 현안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영수회담하다고 제안했는데 시간 없어서 안 했다고 청와대에서 거부했다면서요. 예? 이렇게 국민과 어디야 이런 그 쇼하는 시간 1시간 2시간 가까이 1시간은 있어도 야당 대표하고 차라리 황교안 야당 대표하고 1시간 동안 황교안 대표하고 진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여성, 교육 이런 모든 전체 문제 1시간 동안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황교안 대표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황교안 대표한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국민들한테 황교안 대표에서 통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했으면 훨씬 더 우리 국민이 통합되고 우리 국민의 에너지가 저는 모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 참 한심하고 사람들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리고 정말 분통 터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언행을 보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연말 연초에 정식으로 기자회견 다시 하십시오. 그때 국민을 대신한 날카로운 기자들의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변을 하고 국민들과 다시 대화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